목사님에 대한 이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오셨다는 게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 그만 알지 그거를 몸으로 겪어내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넘어오실 때 어떤 여기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네. 1998년도에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 때 가족과 함께 다행인 것은 가족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버리지 않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중국으로 와서 들어갔던 곳이 교회였고, 운이 좋다고 어떤 분들 얘기하실 때 하나님 전적인 인도하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에 와서 또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다시 들어갔고요. 또 신학대학원 나왔고, 또 현재는 지금 숭실대학원에서 통일 지도자 과정 지금 박사 통합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끝이 없게. 그래서 밖에 강을 건너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때 저는 한 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에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에 TV에서 나오는 3초, 그러니까 딱 3초 안에 제가 20대 때 건너 20살 딱 될 때 건넜는데 그 20살의 기억이 다 한꺼번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살아야 되겠다. 물에서 이렇게 물을 타고 올라왔는데 사실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래서 물과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참 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 저희 교회에도 계속 물이 올라오고 물만 보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탈북민 가정들을 많이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만나시면 또 나눔이 더 많으시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온 분들이 3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8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가정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지금 이 탈북민 세계는 독특하게 북한에서 북한 남자와 함께 사는 북북 가정.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중국과 이제 중국 가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남북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계속 이혼율이 있고 계속 저 이혼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가 북북이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은 북북 가정은 두 번째고요. 제일 이혼 안 하는 가족이 남북 가정입니다. 의외로 남한 남자고 북한 여자를 만나면 의외로 잘 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사는 줄 알고 북한 우리 젊은 아가씨들을 막 힘들게 이제 가정 가운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좀 탈북 역사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가정 안에서 좀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들이잖아요.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또 2세를 출산하고 또 북한 여성들이 애도 잘 낳습니다. 건강하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면 또 그런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그래도 덜 해결이 되는 것이 남북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한 3년 정도는? 3년은 뭐 그냥 저희 남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조정의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네. 탈북 가정으로서 지금 현재 어머니와 또 여동생 북한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그러면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은 중국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또 이제 다시 한국 와서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다들 저도 결혼 잘했다고. 사실 여성 목사잖아요. 특이하게 남편이 많이 반대하는데 저희 남편은 가정이 편안해서 한 번도 제가 처음으로 이 가정 이거 받아보고 이때까지 계속 남의 가정 돌보다가 처음으로 내 가정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했던. 그렇다고 아픔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이제 그 북한에서 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 옳은 가정에서 많은 그 이탈을 경험을 하면서 약간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북한의 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어머니하고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아빠가 소리치면 엄마는 조용해지기 때문에 집에 싸움이라는 게 없었던 시간인데 중국에 오니까 여자의 위상이 올라가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미웠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 속에서 나는 저런 가정을 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담과 심리 이걸 배우면서 내가 많이 고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좋은 남자 오르지 말고 네가 좋은 여자가 되면 좋은 남자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좋은 남자 눈이 삐졌니? 좋은 여자가 되면 좋은 남자를 금방 우리가 알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런 그 탈북민들은 사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정을 이루려고 해요. 외로우니까. 여기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 남자를 만날 때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톱썩 만나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설명했었고 이제 아나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나누는데도 저보다 더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그 밝은 에너지가 또 느껴지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지금 오셔가지고 다른 가정들을 돕는데 또 많이 쓰고 계시다고요. 사실 이제 초반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북북 가정은 북한 남자는 제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대화하기 쉽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착합니다. 이 남한 남자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있는데 근데 이게 북한 여자들은 외로우니까 없어요. 본가집이라고 그러는데 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는 가정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오빠도 돼야 되고 아버지도 돼야 되고 친정 엄마도 해줘야 되고 여자는 모든 외로움 모든 내가 나가면서 겪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 친구도 없으니 그냥 이 남편이 나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스트레스가 이제 상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너무 지치는 거죠. 여자가 맨날 빨리 집에 들어오라 이게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자매에게 이제 교회를 데려와서 수요일, 주일, 금요일, 주일.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삼겹살을 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3일을 쉴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 여성들이 가정을 제가 보면 한 7, 8년은 외로움이라는 이 가정 극복하는데 자기가 이제 애도 낳고 그래서 애를 빨리 낳거든요. 애들도 애 키우는 과정에서 많이 어렵단 말입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 과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조율이 있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원을 나오면 또 만나시는 분들이 또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은 교회가 그것을 잡아줄 수 있다. 네, 그리고 같은 여성일 때 더 그게 왜냐면 북한 여성들은 또 어느 가정 속에 말 못할 고충이라는 이런 게 많고 또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보는 대한민국의 시선이 안 좋아요. 팔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탈북 역사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다 뛰어들어서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제 교회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다 탈북을 했고 건강한 아가씨들 되게 많아요. 저희도 다 대학 다니고 엄청 용어도 잘하고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 온전한 가정을 못 이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도 좀 나중에 시간대로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을 향한 시선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사실 곱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선들이 가장 많이 불편하실까요? 사실 제가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9시 뉴스를 전 항상 뉴스 시청자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수원 지역에 있는 뭐 이런 노래방이죠. 그래서 탈북민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하는 실태를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주에 뉴스에 저희 양천구인데 양천구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북한 여성이 홈플러스 제가 잘 아는 홈플러스인데 거기 가서 밥솥을 훔친 거예요 5개나. 근데 이게 이제 TV에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주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의사,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여기서 밥솥 훔친다. 그 다음에 수원 지역에는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와서 성매매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유혹한다. 여자 어떤 아줌마한테 기자가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기 남편들을 뺏어간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뉴스 뉘앙스를 풍겼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KBS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1인 시위하겠다. 어떻게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내 옆집에 탈북 시선에 대한 이렇게 어찌 보면 신문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 탈북민들이 이렇다는 걸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게 얼마나 많은데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북한 여성들이 80%면 가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여성들과 사는 남한 남자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거 그런 건 안 하고 여성들이 일부가 상매매하는 걸 실태로 고발했어요. 통일을 하자는 건가? 이 가정 문제거든요. 통일은 뭡니까? 내 옆에 탈북자가 사는 거예요. 탈북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멋있게 사는구나 할 때 통일이 되는 거지. 내 옆에 술집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이 살아요. 이사 가고 싶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밥솥 훔쳤어요. 얼마나 이게 그 전체 사회적으로 가정을 깨고 통일을 하지 않자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인 거죠. 이걸 만드는 게 결국은 이런 방송이라든가 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좀 건강한 의식을 가진 정말 교회, 건강한 사람들이 좀 이런 글들을 많이 써서 다시는 그런 걸 하면 1인시 하겠다 하니까 기자 그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네. 기자한테 만장 이메일 보고 나랑 1대1로 대화하자. 나라는 내가 먹었겠네요. 못 먹어서 기자가 연락 왔었습니다. 예. 왜냐면 이걸 이렇게 안 잡으면 다음번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에 대한 걸 바르게 못 본 사람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이 저렇네. 그리고 또 그걸 보시는 시아버지, 그 며느리로 살아가는 그 동네에 있는 저 누구 며느리가 북한 사람을 알 거잖아요. 얼마나 그 오식으로 보겠습니까? 좀 이런 의식이, 이런 그 가정의 문제, 우리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남한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정에 일하러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좀 이렇게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탈북민들이 정말 우리의 일원으로, 이웃 주민으로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언론의 지금 역할을 꼬집어 주셔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세상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험하고. 근데 사실 그래야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자님이 그래야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게 돼야 뉴스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에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언론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혜원 목사님, 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살고 계신데, 목사님에게 가정이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마지막, 어찌 보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이 든든해야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든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성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러자면 이제 내 가정부터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남편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이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의 성도들도 살고, 북북 성도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미스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도 결혼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맨날 내가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이제 맨 마지막, 사회의 맨 마지막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가정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때 이 사회도 쉼을 얻고
너무 각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까. 더 건강한 쉼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 나눠주신 송혜원 목사님 이따가 다시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눌 기회 한 번 더 갖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